안녕하세요, 요리덕후 치치입니다. 제가 이번에 홍천 한우 드라이에이징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본업으로 그 스테이크랑 파스타 같은 거를 이제 배달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 평소에 드라이에이징 같은 이제 육가공 관련된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한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가장 처음으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모난 쪽이 드라이 에이징, 동그란 쪽이 일반 웻 에이징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드라이 에이징이다, 어느 쪽이 웻 에이징이다 이렇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향만 맡아봐도 어느 쪽이 드라이 에이징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흡사 약간 블루치즈 같은 꼬릿한 풍미? 드라이 에이징한 거 맡아보면은 그런 치즈 같은 향이 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향이 인상적이었고요. 고기의 연함 정도나 감칠맛, 풍미 모두 드라이 에이징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드라이 에이징이 한 표 찍었고요. 이후에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드라이 에이징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반 정육점이나 작은 매장에서 드라이 에이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숙성 기간을 어떻게 하면 될지, 유익균을 이용해서 다른 균들의 번식을 막는 방법 등 이렇게 드라이 에이징 하는 방법에서부터 유통기한을 정하는 기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될지, 그리고 또 비선호 부위들, 예를 들면 정육이라고 불리는 부위들 있죠. 이제 우둔이나 목심 이런 것들, 이런 부위들을 드라이 에이징으로 숙성시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단가 책정을 해야 이게 적합한지, 이것들을 이런 판매와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까지 굉장히 폭도 넓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제 다산암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산암소는 말 그대로 이제 새끼를 여러 번 벤 암소인데요. 마블링이 적고 등급이 보통 한 3등급, 등급 외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낮은 등급으로 책정이 돼서 잘 팔리지도 않고, 축산 농가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을 넘겨버려야 하는 이런 골칫거리라고 했는데요. 이 다산 암소를 드라이 에이징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드라이 에이징 고기를 공급하고, 또 농가에는 제값을 주고 이 소를 사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제가 들었을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즐거운 비교시식 시간이었습니다. 한쪽은 3등급의 다산 암소 드라이 에이징 등심, 다른 쪽은 2등급의 일반 암소 드라이 에이징 등심이었습니다. 먼저 3등급의 다산 암소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상까지 가지시고요. 일단 3등급이지만 굉장히 연했습니다. 이게 마치 마블링이 강한 소를 먹었을 때 느껴지는 이제 근섬유들 사이에 지방이 풀어지면서 이게 부드럽게 녹아드는 이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정말 살결이 가지고 있는 연함이 느껴졌어요. 살결이 연하다. 기름기가 느껴지거나 육즙이 풍부하지 않지만 살결 자체가 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육즙이 풍부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은데, 소금을 찍지 않고 그냥 먹어도 짠기가 느껴진다고 생각이 될 만큼 강한 감칠맛, 그런 농후한 감칠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금을 찍지 않아도 맛있고, 만약에 먹더라도 소금 찍는 거 말고 다른 반찬에 손이 가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기랑 소금만 가지고도 굉장히 충분히 많이 오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등급 암소입니다. 역시 비주얼 감상 아름답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취향에는 3등급 다산 암소가 근소한 차이로 더 좋았습니다. 일단 전에 말했듯이 살결의 연함 이런 것들, 그리고 강한 감칠맛, 짠기가 느껴질 정도로 강한 감칠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육향에서 근소한 차이가 났습니다. 3등급 다산 암소는 육향이 한마디로 강했어요. 소를 먹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났어요. 그리고 약간 거친 느낌의 육향,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서 제 취향에는 이런 3등급 다산 암소가 훨씬 나았습니다.
전 육향이 강한 걸 좋아하거든요. 드라이 에이징도 막 엄청 빡세게 해가지고 블루치즈향이 빡 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건 호불호가 갈리겠죠. 2등급 한우 암솔은 이것도 굉장히 연하고 맛있었는데 그 육향 자체가 굉장히 차분하고 연한 느낌이었어요. 드라이 에이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그 블루치즈가 가지고 있는 치즈가 가지고 있는 꼬릿함이나 이런 거는 정말 느끼기 힘들었고요. 호불호가 거의 없는 드라이 에이징 한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두 한우 모두 다 호불호가 갈릴 만큼의 향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근소하게 3등급 한우 암소, 다산 암소가 향이 조금 더 있었다 뿐이지 그게 뭐 육향이 강하게 쳐서 누구는 잘 못 먹을 수 있겠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불고기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약간 이거 못 먹고 이거 호불호 갈려서 못 먹는다 하면은 약간 그냥 있어도 소고기 자체를 못 먹는 사람들 아니면 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향이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드라이 에이징 고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그 로스 문화, 우리나라 고깃집 문화에 잘 맞지 않는 고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일단 일반 숙성 고기보다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불판 위에 조금만 오래 있어도 질겨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찬 구성에서도 우리나라 고깃집, 특히 한우 로스집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굉장히 느끼하지 않습니까? 물론 첫 입에 딱 먹었을 때 세 점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지만 세 절음 이후부터는 그 점점 이제 목에서부터 이제 이 기름을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느끼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느끼함을 억제시켜주기 위한 그런 찬 구성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이 드라이 에이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찬 구성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소하고 은은한 육향을 즐기는데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스테이크로 먹는 겁니다. 그것도 팬에 구워서요. 프라이팬, 일반적인 스텐팬이나 이런 곳에 구워서 스테이크로 먹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프라이팬에 앞뒤면 잘 시어링해서 구운 다음에 야채 몇 가지 채소들과 소금만 가지고 같이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나는 로스로 굽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숯불에 구워야 제맛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물론 제가 스테이크를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이 시간부터 말할 거는 이 한우 홍천한우 드라이 에이징 포럼을 개최한 홍천 한우 사람말이 아니지? 홍천 사랑말 한우라는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게 물론 광고예요. 이 영상은 광고 영상입니다. 광고 영상이지만 이렇게 업체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듣진 않았어요. 그냥 뭐 오셔서 자유롭게 보시고 리뷰해달라 뭐 이 정도면 요청받았지 이거 뭐 이런 걸 따로 이걸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업체라서 원래 이거 광고 들어오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고 좋아하던 곳이라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우리 한우 유통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통구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이 도표에서는 9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많아지면 10단계, 11단계까지도 늘어나고요. 아무리 적어도 5단계까지는 거쳐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헐값에 소를 팔아야 되고 소비자는 비싸게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입니다. 근데 이 홍천 사랑마 한우는 도축을 제한 모든 과정을 직접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서 소비자에겐 저렴하게 판매하고 농가에는 제값을 주고 소를 사오겠다라는 게 모토입니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기업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협동조합입니다. 사랑마 한우는 이제 홍천에 있는 한우 농가 농장주분들이 모여서 출자를 해서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으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축산 유통 기업들과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통 구조에 막 적합하지도 않고 연구나 시설 개발 이런 것들 투자가 많이 필요한 드라이 에이징도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축산 유통 구조와 마블링 위주의 등급제 같은 것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지속 가능한 육식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에도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이런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서 제도적인 것들도 뒷받침돼서 잘 따라와 준다면은 앞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잉!